저희가 항상 긴장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한미 반도체와 한화 세미텍 간의 뭐 소송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업체가 저희의 파일을 뺏어간다.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반도체는 따라잡힐 수 있는 거니까요. 한미반도체 곽 회장님이 저거 뭐 저러다 말 거야. 네네. 흐지부지 유야무야 될 거야. 예예. 라고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참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렇게 공식 자료에서 그렇게 경쟁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는 제가 좀 처음 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네.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곽동신 회장님께서 HBM 본더 시장을 더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 저희한테 좀 조언을 해주셨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퇴근길에 준비를 했는데요. 그 작년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HBM이 아니었나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메모리에 해당하는 HBM입니다. HBM은 우리나라의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HBM이 아무래도 이렇게 디램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얘를 쌓아서 어떻게 붙이는 것이냐라는 그 TC 본딩이라는 기술도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켜야 될 경쟁력을 가진 기술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TC 본드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동안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던 한미반도체가 있었고요. 하나세미텍에서 추가적인 장비를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게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하나세미텍 이 세 회사 간의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어떤 내용인지 이거 우리나라가 좀 잘해야 되는 기술인데 어떻게 좀 잘 풀릴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취재를 하다가 하나세미텍 분을 직접 모시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에도 좀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십사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한미반도체 쪽에서는 좀 거절을 하셔서 제가 오늘 그 한미반도체 쪽의 입장은 제가 대변하는 방식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세미텍의 기획실장이자 반도체 전공 공학 박사이신 김한식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뭐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하나그룹에 지금 입사를 해서요.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하나그룹에 입사해서 반도체 부문을 지금 전략 부문에서 지금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는 하나세미텍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반도체 전반 전략이나 영업, 기획 등을 맡아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와의 갈등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자본시장에서도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하나세미텍이라는 회사 자체가 좀 낯설어요. 네네. 그래갖고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이게 TC 본딩 기술이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 네네.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하이닉스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할 정도의 진입장벽이 높은 장비인데 네네. 이거 하나세미텍이라는 회사가 뭔데 언제 만들어지고 뭐하던 회사인데 갑자기 TC 본딩이라는 장비를 내놨다는 거냐 네네. 라는 부분들이 자본시장에서는 좀 설득력을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이시고요. 예. 그래서 그 하나세미텍 먼저 소개를 약간 드리고 지금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예,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세미텍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업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TC 본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하나세미텍은 1977년에 삼성 계열사로 설립된 삼성정밀공업에서부터 그 시작이 시초가 되고요. 삼성정밀공업이요? 예, 삼성정밀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삼성정밀공업이 삼성 테크윈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명이 바뀌었고요. 삼성 테크윈에서 방산, 항공우주, 그다음에 그 CCTV, 광학, 그다음에 정밀기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사업을 확장해 왔거든요. 근데 그 자본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삼성으로부터 이제 하나그룹으로 그 삼성테크윈이 하나테크윈으로 이제 사명을 바꾸면서 하나로 넘어오게 되었고요. 그 삼성테크윈
하나그룹에서 인수할 때 네네. 그쪽에서 정밀공업하던 삼성정밀공업과 삼성테크인의 사업부가 하나로 와서 만들어진 회사라는 거예요? 전부 와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아, 새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네요.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 테크윈으로 넘어와서 이제 각각 이제 방산 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었고, 그다음에 비전 하나 테크윈에서 비전이나 CCB 쪽은 하나 비전이 되었고, 그다음에 하나 세미텍 같은 경우는 하나 정밀기계가 되었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반도체에 집중하고자 그 하나 세미텍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했고요. 아. 네네. 그래서 세미컨덕터와 테크놀로지 합성어로 올해 2월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나 비전의 자회사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도체 업력,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신생 회사가 어떻게 한 순간에 TC 본딩을 만드냐가 아니라 이렇게 삼성에서 원래 네네. 반도체 하던 그 삼성에서 테크인 넘어올 때 같이 넘어왔다라는 그럼 업력이 꽤 있으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 업력을 좀 말씀드리면 정밀공업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지금 긴 시간이니 예. 40여 년이 넘는 시간이니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989년에 SMT라는 표면 실장 기술, 이제 픽앤플레이스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칩을 집어다 PCB 기판에 놓는 기술입니다. 그것도 반도체 장비. 예, 반도체 장비입니다. 그거를 먼저 이제 시장을 이제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 본더, 후공정에서는 와이어 본더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시절인데요. 1993년에 와이어 본더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본더를 개발하고 있었고요. 2007년에 저희가 플립칩 본더, 그러니까 플립이라고 그러면 이제 동전을 뒤집다 방식의 플립이잖아요. 그래서 칩을 뒤집어서 이제 접착을 시키는 플립칩 본더를 개발을 시작을 했고 2009년에 시장을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플립칩 본더가 계속 이제 개발이 되어 왔고요. 저희 내재적으로 내재화 시키면서 기술 개발을 해왔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그 TC 본더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TC 본더도 결국은 플립칩 본더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플립칩 본더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 TC 본더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중간에 이거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어드밴스 패키징 시장에서의 화두가 되는 것이 TC 본더와 그다음에 이제 그 플럭스 리스라는 또 다른 TC 본더 향이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 HBM을 더 이제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 하이브리드 본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일단은 TC 본더를 같이 그 병행하면서 그 하이브리드 본더 1세대 하이브리드 본더를 이제 납품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본더 정도는 이 머리카락 굵기가 보통 30 마이크로쯤 되는데요. 하이브리드 본더는 그 정도가 50나노쯤 됩니다. 굉장히 작고요. 그 기술을 먼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TC 본더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TC 본더를 납품을 하게 되셨는데 네네.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라고 여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게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잘 만드셨으니까 납품이 됐기는 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TC 본더로 이제 그 언론에 다 이제 발표가 됐고 공시가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42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받아서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뭐 장비 대수나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억측이 많지만 그거는 이제 고객사와의 이제 비밀 유지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 쪽에서 저희 설비를 채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쟁사 대비 하나 세미텍의 장비가 가격이 높은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한미 쪽 취재를 했으니까 네네. 그 얘기를 좀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멀티 벤더를 가져가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납품을 해왔으니 내가 무조건 나 혼자만 해야 된다라고 한미 반도체 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 소울 벤더를 해갖고 공급의 안정성이나 아니면 협력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한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멀티 벤더로 가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쪽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다 납품을 받아야 네네. 그럼 원래 납품하던 애들도 낮추고 네네. 그래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건데 네네. 어떻게 새로 들어가는 업체의 장비를 더 비싸게 받냐. 네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한미반도체의 얘기고 예예. 이걸 제가 시장의 의견까지 더 내드리면 네네.
결국은 SK그룹이 하나그룹 밀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아,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적인 기술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예. 어차피 지금 시장 경쟁이기 때문에 가격은 시장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품질이 더 우수한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 반도체 회사가 예. 장비를 구매할 때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간의 대기업의 거래라서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그 검증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1번은 저희가 일단은 들어가는 센서나 또는 구동 장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뭐 이제 전문 용어로는 UPH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유닛단 UPH라고 그래서 이제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칩을 찍을 수 있는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가격이 비싼 파트와 부품을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TC 본더가 열하고 이제 진동에 굉장히 민감한 설비인데요. 예. 열하고 진동을 저희가 제어하기 위해서 특수 복합 소재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동 제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해외 협력사하고 협력을 해서 진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특수 복합 재료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 시스템이 장비 내에서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굉장히 통신 시스템이 빨라야 되거든요. 예.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접근하지 않아도 사람이 굳이 터치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칩을 갖다서 붙이고 이럴 때 고속 네트워크로 지금 설비의 인터락 같은 걸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제어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모듈화해서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용품들의 장비들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제어를 한다면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장비와 소프트웨어 간의 궁합을 맞추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높게 시장가를 책정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럼 한화 장비로 만든 HBM이 더 이렇게 비싸게 산 장비면은 뭔가 더 좋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더 좋으니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하이닉스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지만 예. 제가 그냥 예측하는 바로는 저의 의견으로는 예. 이제 장비랑 비교를 할 겁니다. 비교 평가를 할 텐데요. 비교 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 한화 설비를 썼을 때 일단은 열대로 좀 HBM을 찍어서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제품을 생산한다. 예. 이렇게 가정했을 때 저희 설비를 쓰면 8대 가지고 1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객사 IDM 입장에서는 예.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땅도 좁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거나 각종 이런 것들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절약하면서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장님께 구체적으로 동의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만 얘기하겠습니다. 예민한 문제라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10대 쓸 거를 8대 쓰게 되는 상황이 되면 네네. 그 부분에서는 개별 단가는 좀 더 높더라도 네. 부수적인 비용들을 낮출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봤던 얘기인데 한미반도체 쪽에서 이거는 TC 본더가 아니다. 플리칩 본더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실제로 사진은 어떤 장비입니까? 사진은 TC 본도 장비가 맞습니다. 근데 TC 본도 장비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한화 세미텍 저희 회사 쪽에서 PR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저희가 공지를 했습니다. 인터넷에도 공지를 하고 이거는 저희가 한화 세미텍이 만든 TC 본더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폄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플립칩 본더다.
근데 플립스본도 아닙니다. TC본도 맞습니다. 3년밖에 안 된다. 네, 연구 개발 인력이 14명이다. 네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네. 저희 연구 인력은 지금 뭐 공개를 해드리면 80여 명 정도 되고요. 업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렇죠. 상당히 길게 업력이 되어 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세미텍에서 지금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돼서 그 후속 조치가 이제 들어간 거고요. 아마 고소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거 저도 질문할 때 조심해야 되겠네. 제가 고소당할 수도 있겠네. 아니, 저는 이렇게 시장에 있는 얘기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저를 고소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시장을 뺏어간다. 네, 네. 하나는 아무래도 하나 그룹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그거는 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예. 일단 저희는 하나 비전의 자회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는 상장이 돼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그 창을 보신다면 그 시총의 비교가 안 될 거고요. 시총 차이가 엄청나게 클 거고요. 저희가 사실 후발주자가 맞습니다. 후발주자가 맞고, 그래서 지금 그거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이렇게 TC본더라는 것과 한미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엔비디아에 유일하게 납품하는 HBM 회사는 SK 하이닉스. 네네. 하이닉스가 만드는 TC본더는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한미반도체.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이 시장을 잘 공고하게 지키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업력은 길시지만 네네. 저희한테 좀 생소한 하나세미텍에서 갑자기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그 한미반도체의 직원이 하나세미텍으로 이직을 했고, 네네. 이거는 실제로 소송을 해서 지셨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그 부분은 이제 그 오해를 많이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 한미 반도체와 개인의 소송이고요. 하나 세미텍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개인의 이런 그 비밀을 저희가 이제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언급하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약간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경쟁사에서 그 한미 반도체에서 하나로 공개 채용을 걸쳐서 이제 이직한 직원을 이제 한미 반도체에서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 개인에 대한 그 소송을 건 거고요. 하나 세미카텍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뭐 법적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네. 일반인들 봤을 때 한미 직원이 이직을 해가지고 영업기밀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에서 그 직원이 졌으면 네네. 그거를 썼다는 얘기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좀 약간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 직원을 그 TC본더 개발에 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른 그 설비를 개발하는 데 투입을 했고요.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 그 설비를 개발하는 데 투입을 했고, 그 소송이 들어온 이후로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저희가 정도 경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연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TC 본딩 프로젝트에 아예 참여를 안 했다. 네네. 인발부돼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요 방송 중 아니더라도 제가 나중에 따로 확인해 달라고 하면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특허 소송까지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는 직원에 대한 영업기밀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영업기밀 소송이 좀 어렵잖아요. 네네. 이게 뭔가 뭘 갖다 썼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기밀 소송은 좀 어렵지만 네. 특허 소송 같은 경우는 그나마라도 좀 명확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 기술이 특허로 나와 있고 네. 그 특허 기술을 썼냐 안 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특허 소송은 딱 영업기밀 걸어서 승소하고 그다음에 예. 특허까지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네. 부분은 영업기밀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아예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를 안 했다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허 소송이 걸렸다라는 거는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생각보다 명료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 그거는 뭐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에서 이제 그 특허에 대한 것들의 그 진위 여부를 밝힐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일단은 법원에서 이제 그 진실을 가리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할 것이고요. 저희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좀 자세한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시다. 뭐 소송 중이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뭐 자본시장이나 한미 쪽에서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서 네네. 결론이 좀 나야 되겠죠. 예, 그 이제 그 재판을 통해서 아마 그 사실이 다 증명이 될 것이고요. 그 이제 되게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연결돼서 말씀하셨는데 영업비밀 탈취나 인력 빼가기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공채로 투명하게 들어오신 분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스카우트 한 분이 아니라는 예, 거죠? 스카우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지원을 해서. 예, 지원해서 오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한미 반도체가 그러니까 독과점하던 시장인데 네네. 이걸 어떻게 시장을 이렇게 개척을 하셨습니까? 아, 그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하이브리드 본도를 저희가 먼저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도가 더 최선단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도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플리치 본도하고 이 융합을 시켜 보니까 TC 본도 기술을 굉장히 빠르게 좀 접근할 수 있었고요. 빠르게 접근하는데 저희가 한 3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단 기술을 먼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TC 본도를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점을 아마 시장에서 좀 평가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따져 물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들게 반도체 장비 실장님을 모셨으니까 우리가 이건 약간 공부하는 차원에서 네네. 이 TC 본더에서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가는 그 기술의 어떤 변화? 예, 로드맵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 거 네네. 좀 저희가 이 사건을 볼 때 네네.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좀 기술적인 로드맵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TC 본더가 뭐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가는 과정들. 아, 이제 TC 본더가 뭐 이제 TC 본더는 이제 플리치 본더가 있는데 예. 칩을 붙이려면 뒤집어 붙여야 되거든요. 왜 아. 뒤집어 붙이는 이유는 웨이퍼의 상면에 전공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배선을 깔게 되거든요. 그럼 금속 범프들이 이제 위에 달리게 돼요. 예. 탑사이드에 달리게 되고 탑사이드에 달린 거를 기판에다가 붙이려면 이 금속들이 전극을 만들어서 그 기판과 연결해서 전기가 흘러야 되고요. 전기가 흐르려면 이거를 뒤집어서 붙여야 됩니다. 아. 그래서 플립칩이고요. 이 플립칩의 한 종류인데 플립칩으로는 커버를 할 수 없고 고단으로 쌓아야 되니까 예. 거기에서 TC 본더가 나온 거고요. TC 본더는 보통 그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본도 칩을 쫙 쌓아 올린다면 한 번에 누른다. 라고 생각하시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더를 이제 플립칩으로 뒤집어서요. 다이 칩을 하나 집습니다. 그래서 접착제에 살짝 담갔다가 그 베이스 다이에다가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아, 열과 그러니까 함께 살짝 갖다 놓고요. 예를 들어 식빵이다. 예. 그럼 식빵 사이에다가 버터 바르려고 그랬을 때 네네. 그러니까 버터 있는 데다가 살짝 묻혀가지고 네. 옆으로 가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 붙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붙이고 해서 12개를 쌓는 거고요. 12개를 쌓아서 이제 압력을 가한다? 그러면은 칩이 쇼트 납니다. 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범프들이 합선이 되기 때문에요. 쇼트가 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 이런 상태, 쌓은 상태에서 이제 접착제들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절연체를 이제 접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플로우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TC 본더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는 플럭스라는 접착제를 쓰다 보니 그 전기가 전도되는 부분에 오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플럭스를 제거하고 접착제를 제거하고 써보자. 이렇게 돼서 TC 본더 다음 로드맵은 플럭스 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는 TC 본더고, 네네. 근데 거기서 접착제를 제거하는 게 그 다음 예. 로드맵이라는 TC 거죠. 본더인데
그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TC 본더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더 높이 쌓게 되면 정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마치 저희가 이렇게 블록을 세우다 보면 꼭대기에 가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이 자체가 그 이렇게 휩니다. 열에 의해서 휘기 때문에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놓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걸로 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 이제 그 금속 배선을 범프라는 그 볼을 사용하지 않고 왜 칩과 칩을 직접 연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범프가 있어야 이 칩하고 이 칩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 되잖아요. 근데 그 범프 없이도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리로 만드는 이 표현이 적절치 않긴 한데 이제 스루 실리콘 비아라는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비슷한 개념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것은 그 실리콘의 옥사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 유리입니다, 유리. 유리와 구리를 동시에 접합한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인 거고요. 유리하고 구리를 접합한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인 거고, 근데 그 칩에 구리선이 나와 있는 거는 범프보다 크기가 엄청나게 작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본드 정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 진동도 막아야 되고, 열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HBM4나 5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도가 반드시 적용될 거고요. 지금의 TC 본도나 플럭스리스 본도로는 그 높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본드 기술은 사실 뭐 저희 또 이렇게 좀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거 아직 안 되는 걸로 다들 알고 있거든요. 아직 안 되는 거, 아직 뭐 그 생산성의 그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는 못한 거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연구실 랩 수준에서 하이브리드 본도가 구현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세대 하이브리드 본도를 납품한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나 내년쯤에 좀 세계 최고 사양의 그 하이브리드 본딩 설비와 하이브리드 본딩이 하려면 이제 전공정 기술이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전공정 기술을 융합한 클러스터 설비를 시제기를 내놓을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삼포TV에서 처음 공개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으로 한번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려 그러면 전공정 얘기를 한다는 거, 지금 우리가 HBM은 만들어진 칩을 쌓는 거잖아요. 후공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공정을 같이 융합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떤 개념이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쇠구슬을 통해서 쇠구슬을 배열시켜서 전기를 흘렸다면 쇠구슬을 빼버리고 왜냐하면 쇠구슬이 있으면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높이를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는 많이 쌓으면서 높이를 낮추는 게, 그래서 그냥 다이 레벨에서 칩 레벨에서 바로바로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붙이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의 개념이고, 이걸 붙이려고 하면 그 표면 화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플라즈마 트리트먼트라든가 웻 클리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건 다 전공정 기술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 전공정 기술을 융합해서 하나세미텍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전공정과 후공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일 겁니다. 전공정 설비도 하고 있고요. 후공정 설비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너지를 해서 지금 프론트 엔드와 백 엔드로 구분을 하는데, 반도체 이제 그 시장을 이제 미드 엔드를 개척하는 이제 그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을 마이크론을 만들고 있고 삼성은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 세미텍의 어떤 장비가 아까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좀 비싸더라도 그 돈값을 한다, 뭐 제 표현입니다. 돈값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도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있을 겁니다. 관심이 있을 거지만 이거는 이제 그 비밀 그 유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공개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그 모든 그 반도체 종합 반도체 회사와 협력하는 거를 오픈하고 있고, 근데 다만 지금 현재는 그 SK 하이닉스가 마켓 쉐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발전에 많이 그 기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SK 하이닉스와 지금 그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진행 중인 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서 뭐 특정 업체를 제가 지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협력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애드업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설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이제 모듈의 아웃소싱을 합니다. 모듈을 생산해주는 이제 그 외국 협력 업체들이 있는데요. 예, 예. 이런 업체들과 지금 활발하게 협업 중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맥락을 잘 모르겠어요. 맥락이요? 모듈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모듈이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웨이퍼를 움직이는 스테이지 같은 거가 굉장히 진동에 민감해야 되고 예, 예. 관성 제어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모듈로 만들어서 이제 각종 글로벌 설비사에 제공하는 그런 협력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뭐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저희가 공동 개발함으로써 종합반도체 회사의 그 품질을 높여줄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고 이제 협력을 하고자 코워크를 하고자 그런 업체들과도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벤더가 되겠죠. 여러 벤더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시지만 이제 다른 글로벌 회사들과도 움직임이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SK하이닉스가 제일 점유율이 많고,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네. 다른 쪽.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결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로 이게 뭐 마이크론이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이렇게 납품이 되면, 네네. 그러면은 SK가 밀어주려고 그런 게 아니네. 네네. 근데 가격이 비슷해. 네. 그러면은 SK가 비싸게 산 게 아니네. 네네.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말로 믿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말로 믿을 방법은.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설명은 들었고 네네. 실제로 그런 성과를 내주시면 진짜 기술력이 뛰어난가 네네. 보다라고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첨언 드리면 이제 메모리 3사가 쓰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HBM을 만드는 방식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SK 하이닉스 향으로 설비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공정 자체를 거기에 최적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 자체가 최적화되지 않은 기업과는 협업하기가 당분간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면 오히려 말씀 들어보면은 아직 삼성이랑 마이크론의 뉴스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네요. 네,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반도체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가격을 왜 올려달라라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게 CS 그 정비 유지 보수해 주시는 엔지니어들을 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반도체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목리를 부리는 게 아니고 가격을 진짜 8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리고 네네. 이런 협력 관계에서 정말 SK 하이닉스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뭐 지원이래봐야 거래 관계니까 뭐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안 올리고 있었던 거고 네네. 오히려 뭐 하나세미텍 장비를 이렇게 비싸게 사준다 그러면은 뭐 우리 거는 그 가격으로 못 받을 이유가 없다. 네네. 그래서 그 가격을 맞췄던 게 한 25에서 30%라는 거고 네네. 그 CS 관련한 부분들도 원래 유지 보수를 하는데 엔지니어들을 파견을 받으려면은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동안 안 줬었다는 거예요. 네네. 안 받고 그냥 해줬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이게 정상적인 거래를 한다는 거고 독점 관계에 있었던 협력 관계가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이 깨졌으니 네네. 신뢰가 깨졌으니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정당하게 받겠다라는 게 한미반도체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그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이거는 딱 그 소울밴드 차원에서 독과점이 돼 있는 건데 네네. 전체 반도체 생태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하나세미텍이 여기 뛰어든 네네. 것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반도체 시장은 주로 과점이 돼 있는 것이 좀 현실입니다. 예. 장비 시장이건 아니면 메모리 시장이건 과점이 돼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독점이 되게 되면 굉장히 지금 그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좀 불안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는 약간 다른 비유가 되길 수 있는데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그 불산하고 폴리이미드 소재를 수출 제한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굉장히 반도체 생태계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렇죠. 2019년. 네. 그래서 굉장히 고전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 산업에서 인더스트리에서 이 멀티 벤더를 가져가려고 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반도체 산업 발전에도 굉장히 이바지가 되는 것이고요. 독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IDM 회사가 반도체 제조 회사가 이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더 개발의 가속화를 시킬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업체에 개발 기술이 종속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HBM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생산해서 엔비디아에 많이 공급하고 저희는 국부를 더 키워야 되는데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예. 그게 제한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거는 이제 뭐 하나 세미텍과 한미반도체 이런 문제를 떠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떠나서 이게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독점 구조는 시장 경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멀티 벤더를 가져감으로써 건전한 경쟁과 그다음에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지적을 함으로써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삼성전자와 SK라는 두 개의 기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비 업체나 장비 업체들도 마찬가지, 소부장 업체들도 마찬가지,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지적을 통해서 발전을 해야 반도체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갈등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갈등 얘기는 이제 뭐 갈등 얘기고 혹시나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 갈등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 올려주시면은 저희에 대한 답변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힘들게 오신 분인데 갈등 얘기만 듣기에는 네네. 이 시장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이게 HBM이라는 제품을 지금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기술에서 TC 본딩 장비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혜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네. 얼마 전에 화웨이에서 GPU를 이제 세 번째 모델을 만들었을 때 네네. 거기에 HBM2E가 들어간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중국 회사들 그러니까 HBM을 만들었을 때 그 장비의 기술적 혜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뭐 저거랑 비유를 하면은 뭐 TSMC나 삼성전자의 뭐 2나노, 3나노 갈 때 네네. EUV 장비는 ASML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맞습니다.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HBM에서 TC 본딩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HBM에서 TC 본딩은 그 공정상으로 보나 설비상으로 봤을 때 공정 플로우로 보면 거의 최고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뭐 리플로우 설비라든가 리플로우 장비라든가 클리닝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제 계측 장비가 들어가는데 예. 그런 것들은 좀 부차적인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생산을 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 HBM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HBM 생태계에서는 이제 적층을 하는 생태계에서는 TC 본더가 필수적인 장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잘 실감을 잘 못해서 그런데 아까도 여쭤봤는데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만들기 되게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만들다 보면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네네. 따라오려고 한다. 네네. 근데 HBM에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그러면은 장비를 잘 따라오면 HBM도 따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장비 기술이 좀 네네. 어떻습니까? 장비 기술이 뭐 중국이 따라올 수 있다 없다를 제가 판단을 여기서 직접 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 과거의 디스플레이 사례와 비춰봤을 때 디스플레이보다는 반도체가 훨씬 진입 장벽이 높고요. 예. 그리고 중국이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DDR5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대한민국을 넘어서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풀린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소비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국에 대한 그 좀 기술 유출은 굉장히 막아야 되는 건 맞고요. 예. 대신에 국내에서 또는 글로벌하게 그 경쟁을 통해서 그다음에 멀티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함으로써 각 업체 소부장 업체들이 고유의 특징적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고 중국에다는 절대로 기술을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안 주었을 때 그 기술적 난이도는
되게 높은 거 죄송해요. 예, 예. 이게 갑자기 이제 하나세미텍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네네. 갑자기 이걸 TC 본딩을 만들다 보니까 네네. 이거 진짜 어려운 기술 맞아? 예.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한미 혼자 할 때는 네네. 되게 어려운 기술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네네. 하나세미텍이 갑자기 딱 하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기술 맞아? 그러면은 뭐 다른 글로벌 회사들이 막 금방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최적화의 문제인데 지금 그 TC 본드라는 업체가 한미 반도체랑 하나 세미텍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ASMPT도 있고. 거기가 ASML 자회사죠? 계열 회사죠? 분리됐습니다. 분리됐어요? 분리돼서 ASMPT라고 이제 후공정만 전문하는 업체인데요. 예. 거기가 있고 뭐 시바우라도 있고 일본에 뭐 KNS도 있고. 물론 지금 기술력은 대한민국의 그 장비 실력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지만 저희가 항상 긴장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한미 반도체와 하나 세미텍 간의 뭐 소송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업체가 저희의 파일을 뺏어간다.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반도체는 따라잡힐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네네. 외부에는 따라잡히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 아니니까 그냥 저 인용입니다. 네네. 그 한미반도체 곽 회장님이 네네. 공식 자료에서 네네. 저거 뭐 저러다 말 거야. 네네. 흐지부지 유야무야 될 거야. 예예. 라고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참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물론 뭐 애플과 삼성의 소송 이런 것들에서 지금 뭐 굉장히 좀 거친 언사가 오고 가고 예. 이런 경우는 봤지만 이렇게 공식 자료에서 그렇게 경쟁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는 제가 좀 처음 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네.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곽동신 회장님께서 이 HBM 본더 시장을 더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 저희한테 좀 조언을 해주셨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좋은 뜻으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한화가 근데 왜 반도체를 하지? 그러니까 테크윈에서 넘어왔다라는 거는 네네. 그러니까 원래 반도체 하던 회사니까 예. 반도체 기술이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그룹 안에서 네네. 반도체를 한다라는 게 좀 낯설기는 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하나그룹이 정말 반도체를 하는 건가?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네네. 그냥 특정한 제품 하나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김동선 부사장님이 그 최근에 합류를 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룹의 어떤 포트폴리오 상에서 하나의 뭐 방산분반도 있고 거기에 뭐 이런저런 화학 분야도 있고 있는데 네네. 하나 그룹 내에서 김동선 부사장님이 합류했다라는 거는 이 반도체 쪽을 잘 키우려고 그러니까 전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전이. 비전이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는 타이밍과 디시전 메이킹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과거의 전례를 아마 구독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전문 경영인들이 예를 들어서 오너 레벨에서 대규모 투자나 이런 거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전문 경영인 레벨에서는 그런 거를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동선 부사장이 하나세미텍의 미래비전 총괄로 합류하셨는데요. 이 합류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곽동신 회장님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건전한 경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세미텍 입장에서도 이 지금 김동선 부사장이 합류하신 거는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김동선 부사장께서 저희 하나 세미텍 이름을 이제 장명을 할 때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이셨고요. 반도체 업으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직접 한번 이제 여러 리스트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지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창원에 공장이 있습니다. 창원에 공장이 있는데 이제 판교에 R&D 캠퍼스가 있고요. 뭐 매달 방문하셔서 이제 김동선 부사장님이 반도체 전문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술진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시고 하면서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김동선 부사장께서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기술진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서 조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함정의 의사결정을 내려주시고 저희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갖춰졌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반도체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네네.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약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한일 수출 규제 때도 그랬었는데 네네. 소부장이 많이 약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제 그 반도체가 뭐 침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뭐 이렇게 뭐 NCBM으로 쌓아 올린다거나 뭐 이런 문제를 했을 때 어드밴스드 패키징 오히려 후공정 쪽에 많이 밀린다라는 부분과 네네. 그리고 뭐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태계가 약하다 네네. 이런 식의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소부장 쪽에 어떤 식으로 좀 그 성장해 나가야 된다? 아니면 나가고 네네.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예,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반도체도 이제 소부장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부장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소재는 좀 일본이 잘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부품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주로 유럽이나 뭐 이제 이런 또 부품도 역시 일본이 잘하는 것 같고요. 장비는 뭐 미국, 일본이 잘하는 것 같은데 같은데 지금 저희가 많이 약한 부분이 소재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재는 지금 일본이 워낙 개발을 잘 해놨기 때문에 원래부터 지금 화학이나 이런 건 굉장히 일본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재를 좀 다 하기는 어려우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를 들면 뭐 파트, 부품이나 장비 여기 한 군데 집중을 해서 저희만의 특화된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한국만의 특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종합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죠.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그리고 반도체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테스트 벤치 뭐 벨기에에 있는 아이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행기로 날아가서 일일이 그거를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 비클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을 함으로써 국내에서 이제 지금 더 많은 테스트 벤치로 테스트 비클을 최선단 공정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전 공정이든 후 공정이든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테스트 비클 만들어서 뭐 한다 이 얘기 조금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테스트 비클이라 하면 시제품을 의미하는 건데요. 반도체에서 이제 시제품을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디램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0나노 디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패턴이 없습니다. 패턴 웨이퍼가. 그럼 그 패턴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 업체들은 그 IDM 업체들한테 그 패턴 웨이퍼를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장비로 만드는 것이 반도체니까 이 반도체가 잘 만들어지는지를 그 장비로 만들어지는지를 실험하려면 그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 그 반도체를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웨이퍼를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벨기에에 가서 또는 미국의 뉴욕주에 가서 뭐 IBM 리서치 센터 같은 데 가서 그거를 일일이 공정을 다 진행시켜서 저희가 만든 예를 들면 TC 본더라고 칠게요. TC 본더에 넣어서 TC 본더가 작동을 하는구나. 이걸 테스트해야 되거든요. 그러네.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을 만드는 장비를 만들었어. 그럼 반도체를 이렇게 잡아서 아까 설명대로 보면은 찍어갖고 여기다 올리고 찍어서 올리고 하는 장비야. 근데 그러려면은 이거를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이 반도체는 반도체 회사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지를 시험해 보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그 반도체는 저 회사가 만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나 뉴욕 이런 데 가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온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갖고 와서 저희가 찍어보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반도체 인더스트리에 그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굉장히 그 장비 업체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큰 부분이고요. 이런 거는 종합반도체에서 좀 더 협력이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반도체, 그러니까 요즘에 반도체 시장이 뭐
좀 어때요? 좀 좋은지 나쁜지를 잘 모르겠어요. 반도체 시장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IT 기기나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6G, 그다음에 IoT, 그다음에 인공지능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반도체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요. 이 늘어남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도 점차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아마 업앤다운은 있을 겁니다. 뭐 그 이제 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사이클에 업앤다운이 있었잖아요. 예, 예. 항상 업앤다운이 있으면서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시장도 업앤다운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거고,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AI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예. 마치 아이폰이나 그 스마트폰이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같은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체감적으로 느껴요. 예.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점점 많아질 거고, 그 수요에 대비해서 장비 수요도 많아질 거고, 부품이나 소재에 대해서도 굉장한 수요가 많아질 거다라고 지금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참 우리나라에서 워낙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또 레가시 쪽은 뭐 중국에서 뭐 따라온다 그러고 HBM이 우리 반도체를 사실상 먹여 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네.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걱정되는 거죠. 네네. 좀 이제 앞으로는 이 갈등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특허 소송이 일단 눈앞에 있는 이벤트가 되겠죠? 네, 특허 소송이 지금 이벤트가 될 거고요. 특허 소송에서 이제 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긴 한데, 예, 예. 이제 그 특허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입증할 것이고요. 예. 입증하게 되면은 아마도 지금 저희 국내에는 하나세미텍과 한미반도체가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TC 본도에 대해서. 예, 예. 마치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경쟁하는 것처럼 저희가 한미반도체가 건전한 경쟁을 한다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것이고요. 특허를 떠나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더 좋은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공급받게 되면 더 좋은 HBM을 만들 겁니다. 그 말씀도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HBM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원래 먼저 하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별로 신경을 안 쓰던 건데 워낙 네네. 시장이 조그마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그 후발 업체인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니까. 네네. 1등이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네. 뭐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 시대 왔죠. 네. 근데 그 히스토리를 실장님도 원래 삼성전자 출신이시면은 네네. 좀 오신 김에 좀 그 옛날 얘기 조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HBM이 이렇게까지 오게 됐던 그 과정에 대해서. 그거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다 팩트는 아닐 수 있어서 네, 네. 제가 경험한 거는 경험치로만, 왜냐면 경험이 팩트는 아닐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자신감은 투 디멘셔널 즉 미니어처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2차원적으로 공정을 미세화하는 거에 자신이 굉장히 있었던 회사고요. 예. 그런데 그 이제 D램과 낸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낸드는 진작에 디자인 룰에 한계에 봉착을 해서 예. 이제 칩 레벨 스태킹이 아니라 그 일본 회사가 먼저 개발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레이어 바이 레이어 스태킹으로 낸드는 수직으로 쌓기 시작을 위로 했습니다. 쌓죠. 예. 위로 쌓았잖아요. 3D 낸드. 예, 3D 낸드로 쌓았습니다. V 낸드라고 삼성전자는 V 낸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계속 줄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D램은 3차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쵸. 트랜지스터 하나랑 캐패시터 하나가 들어간 3차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계속 줄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EUV라는 거를 써서 줄여야 될 만큼 이제 한계가 왔고요. 더 줄이기가 힘들어져서 이제 3D D램 또는 레이어 스태킹 D램, 버티컬리 스택트 D램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술 진화 속도가 위로 쌓는 거를 못 따라간 거죠. 칩 레벨 스태킹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전략적 판단의 미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삼성전자가 HBM도 먼저 개발했으니까. 그쵸. 원투 다 먼저 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제 아무래도 전공정의 그 2차원적인 미세화에 집중을 하다 보니 3차원적 적층에 대한 관심인도가 떨어졌을 것이고 그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소외감을 좀 느꼈을 것 같고요. 이 그런 과정에서 SK 하이닉스가 좀 더 분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네요.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네. 이게 딱 그 필요한 타이밍에 그 기술을 딱 갖추고 있는 게 물론 그 미세 공정도 좀 지나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 당장 쓸 수가 없을 때는 적층 기술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쪽에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미세미텍이라는 회사의 그 앞으로의 계획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뭐 말씀을 드렸는데 전공정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후공정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과 후공정을 좀 같이 아우르는 기업인데요. 좀 후공정 부분이 조금 더 기술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전공정과 후공정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고요. 이미 낸드나 이런 쪽에서는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제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이라고 그래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을 개발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미들 엔드가 생길 텐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을 통해 장점을 이제 극대화시켜서 시너지를 부각시켜서 전공정 기술과 후공정 기술을 융합시켜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TC 본더, 플럭스리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더, 그다음에 클러스터링 하이브리드 본더,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웨이퍼 투 웨이퍼 본더까지 가는 것을 로드맵으로 잡고 있고 전공정도 조금 더 분발을 한다면 전공정 신약에도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희망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장비들의 기술이 좋아질수록 HBM의 어떤 성능들도 더 뛰어나질 거고 네네. 그만큼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경쟁력도 높아질 거고 네네. 그러면 장비 기술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반도체 기술도 강화되면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산업도 굉장히 단단하게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네. 좀 싸우지 마시고 네네. 선의의 경쟁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래도 한 번은 또 거쳐가야 되는 그런 성장통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겪어야 될 성장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한화세미텍의 김한식 기획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